네, 안녕하세요. 농부시장 마르쉐의 문소라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제가 지금 좀 많이 긴장을 해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일단은 보고 읽겠습니다. 농부시장은 어디에서 열려야 할까? 이게 저희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농부시장에 가면이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무엇이 있나? 그죠? 시장에 가면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를 떠올리면서 제가 저희가 같이 찾아본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마르쉐를 소개하는 리플렛에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활발해 보이죠.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모여 있고요. 아이의 손을 잡은 어른의 모습도 보이고 강아지와 함께 나온 시민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음악 하시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흥겨운 시장의 모습 우리는 언제 경험을 했을까요? 제가 마르쉐가 지금 올해 11년이 됐는데 저희가 10년 전에 마르쉐를 처음 손님으로 갔을 때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런 모습을 겪었습니다. 자, 이렇처럼 이렇게 농부시장 마르쉐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앞서 발표해주신 김정섭 박사님께서 이제 물물 교환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들과 가치들이 오간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부시장, 채소시장을 열 뿐만 아니라 제철 공연을 열고요. 그 다음에 테마를 갖고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워크숍이나 토론이나 강연이 시장에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이 생산한 그런 농산물들로 요리사들이 작업을 해서 이제 팜투 테이블이라고 하죠. 손님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도 갖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살림 부스라고 해서 환경을 위해서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캠페인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 모든 일에 저희 마르쉐 친구들이라고 하는 저희 활동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봉사자들, 시민들의 참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뒤풀이를 하고 계절 모임도 열고 이런 축제 같은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그 이상의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시장을 저희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김정섭 박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농부시장은 커먼스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성, 즉 현재의 자본주의적 생산 및 소비 행태에 대항하는 어떤 생활하기, 일하기, 느끼기, 상상하기. 지금 많은 농부님들과 도시농부님들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 지금 새로운 집합적 실천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농부시장 장소를 정할 때 그래서 고려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일단은 그 시장은 정례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정기적으로 개최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간의 사용에 대한 비용이 적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오는 생산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리팀이 나오면은 전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물을 써야 될 수도 있고 다회용 그릇을 써야 되니까 설거지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나 배우지가 있으면 당연히 시장이 지속성 가능성을 띠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또한 저희가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도 휴게와 이런 먹거리들, 편의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중요해진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기후변화가 되게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기도 하고 안 온다고 했는데 오기도 하고 여름에는 무척 덥고 겨울에는 무척 춥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시장을 여는 것이 이제 좀 저희는 좀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실내 인도어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워크숍이나 공연이나 모임 같은 것들이 진행될 별도의 분리된 공간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쉐는 지금까지 어떤 공간에서 시장을 진행을 해왔었냐면요.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 에서도 해왔고요. 이 옆에 있는 명동성당 건물에서도 해왔었고요. 서울숲이나 서울 문화비축기지 상암동에 있는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시장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마르쉐가 시장을 되게 안정적으로 열고 오랫동안 열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하고 있고 공간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저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이제 햇밀장이라고 하는 아주 큰 공간을 대여해서 하는 시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대륙이라고 하는 실내 공간과 지금 이제 인사동에서 펼쳐지는 인사동 코트라고 하는 실내외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 사진 현재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공공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 근데 이 마로니에 공원이 일단은 저희가 닫혔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을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원에서의 상행위가 안 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요. 그다음 거기서 또 조리나 가공이나 이런 음식, 식품에 관한 행위들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에서 저희가 진행을 한 적도 있어요. 2014년에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이제 나무에 들어가지 못하게 금지선을 쳐놨죠. 저희가 서울 서초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시장을 양재 시민의 숲에서 열었음에도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에서 원래 시장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다. 구청에서는 허락했지만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금지선을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가 국립극장이라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에서도 시장을 열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계약에 의해서 열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여기서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민간 공간에서 또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수동에 있는 파하프나 인사동에 있는 코트 같은 곳에서 시장을 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점점 그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관료죠. 대관료가 많이 치솟아서 여기서 어떻게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시장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고요. 또 아이 땡땡몰, 그다음에 성 땡땡땡이라고 하는 어떤 상업적 공간에서 시장을 열고 있었고 열기로 했던 적도 있는데 갑자기 이 사업주의 마음이 변신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시장이 취소된 경험도 있습니다. 또 S 땡땡땡이라고 하는 공간은 대관을 하는데 하루 대관에 저희가 지불하기 엄청 힘든 500에서 600만 원이 넘는 대관료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 자, 요것도 저희가 이제 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 아주 그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정부가 어떤 지침을 마련하기 전에 마르쉐에서는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켜서 마스크도 착용하고 그다음에 손 소독도 하고 접종도 맞고 그래서 요것들을 다 지켰다. 나는 이제 방역을 지킨 시민이다라는 표시로 목에 초록색 손수건을 메고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합 금지 명령을 당합니다. 근데 마르쉐 시장이 집합 금지 명령을 당했을 때에도 이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일반 시장들은 그대로 열립니다.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마르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아닐까? 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불안정성이 우리가 시장을 여는 데 있어서 큰 이슈,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정 기간 계약 관계에서 공간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런 농가 가공품이나 식품, 특히 이제 식품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다른 시장 기획자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협업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직거래 장터라고 저희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직거래 장터를 열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너무 애매합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제 뭐 말씀드릴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시장을 열려면 지자체 장애 권한이 굉장히 이제 절대적이고요. 저희가 임의로 어디서 시장을 열겠다 했을 때 이 시장 너네가 어떻게 시장이야? 근거법이 있어? 근데 법령을 찾아보면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할 수 있는데 너네가 하려고 하는 데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허가를 못 내죠. 이런 벽에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습니다. 농민 여성 청년들의 소규모 창업을 위한 이제 커티지 푸드법이라든가 피클법이라든가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떤 공간들이 저희한테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력이 작동하는 공유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카페나 슈퍼마켓이 있다고 쳐요. 근데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을 하지만 카페가 문을 열지만 일요일에는 쉴 수 있죠. 그럼 그 공간을 시장으로 활용할 수 없을까? 그렇게 좀 유연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시장이 어디서 열려야 할까 했을 때 그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들 시장에 대한 이런 개념이 확보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앞서 말한 커먼스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이제 국가의 공간으로서 공적인 어떤 영역의 공간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개인의 공간들이 있을 텐데요. 국가의 공간도 개인의 공간도 농구시장 마르쉐에게는 그렇게 지금까지 썩 좋게 작용하지만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두 공간이 겹쳐지는 어딘가에 그렇다고 공적 영역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이 부분을 저희는 커먼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석 박사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실 때 이제 모두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공간이지만 나눠서 가질 수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 커먼스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중간에 어떤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을 열 때, 장소를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다시 한번 시장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의 교환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치들과 관계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 커먼스가 될 수 있는 시장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귤 드시고 계시죠? 그 귤은 저희 농장의 귤입니다. 저는 농부예요. 그게 가장 저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농부이면서도 기획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왔어요. 올바른 농부장이라는 장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만 5년이 되었고요. 저희 소개를 길게 하면은 뒤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의 장면은 저희가 5년 동안 기다려왔던 저희만의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2,000평 정도 되고요. 과수원이었는데 이 과수원의 나무들을 조금 정리해서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년 동안 매해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쫓겨나고 또 알아보고 쫓겨나고 이런 과정을 겪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의 공간을 새로 만들게 되면서 지금은 올바른 농부 학교도 하고 있고 팜투 테이블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9년도에 개장을 했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들뿐만 아니고 청년 농부들, 소농들, 고령농들 물론 다 같이 있고요. 친환경 농부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꼭 농부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농부들과 함께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제조업체들, 가공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농부님들의 잉여 농산물을 가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공업체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시는 그런 분들도 저희 팀에 같이 있고요. 또 요리 연구가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농부 시장의 어려운 점들을 얘기를 하실 거지만 저는 맡은 파트가 농부 시장에서는 무엇을 팔아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법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럽고요. 또 어떻게 모르면 몰라도 독이지만 알아도 독입니다. 옛날에 저는 모를 때 이런 법에 대해서 모를 때는 그냥 우리끼리 재밌어서 모여서 하는 거고 농부님들이 가공해 오시는 거 그냥 편하게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먹고 싶은 부침개 거기서 만들어서 같이 먹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좀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홍보가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이제 견제들을 받아요. 견제라는 것은 저 시장은 저 플리마켓은 왜
먹거리를 팔지?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의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농부들이 제조업체도 아닌데 가공품을 팔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고를 당해서 시청에서 나오셔가지고 일일이 농부님들을 다 조사하시고 다 제재를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제재가 농부들한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운영하는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벌금을 받거나 뭐 영업 정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규범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농부시장에선 그럼 무엇을 팔아야 될 것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농산물만 파는 거는 물론 농산물이 주가 돼야 돼요. 하지만 농산물이 제철 농산물이 내가 농부시장에서 다 팔고 어떤 시장 원리에 따라서 다 팔 수만 있으면 그런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다 못 팔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작은 마켓은 더더욱이 손님이 많지도 않은데 그거를 위해서 농사를 짓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농부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려면 뭔가 계속 생산한 거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 뭔가 루트가 필요해요. 그 루트 중에 하나가 가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농가 가공을 단순 건조 요 정도만 허가되어 있고요. 농부님들이 뭐 열을 가해서 삶아서 데쳐서 뭐 양념을 넣어서 이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때문에 팔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또 제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즉석 가공업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즉석 가공업 받고 계셔도 밖에 나와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매장 안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매장 안에서만 팔 수 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걸려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죠? 농부들은 농사를 짓는 이유가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는 곳이 내가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이 먹거리의 한계라는 거죠. 네. 그리고 셰프님들이 계시잖아요. 저희한테도. 근데 이 셰프님들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뭔가 먹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우리가 건물을 소유해서 우리가 일반 음식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야외에서는 특히나 더 안 돼요. 조리하는 과정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걸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저희가 2년 정도 계속 시청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방법이 없겠냐. 농부님들이 생산한 그 농산물을 제가 아까 귤 보여드렸죠. 귤로 칩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잼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그럼 이 남은 귤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아요. 제조업체가 되세요. 아니면 OEM을 맡겨서 다른 제조업체한테 맡겨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저는 유통업자가 또 돼야 돼요. 농부면서도 유통업자가 돼야 되고 또 그 가공업체한테는 저희는 많은 수수료를 줘야 해요. 그러면 농부는 아까 4분의 1 얘기하셨는데 농부는 그럼 그 상품 하나를 만들려고 드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원물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농부들이 계속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었어요. 특히나 제주도에서 왔으니까 제주도는 로컬 푸드에 대한 그 인식이 정말 저조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것도 농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한번 농민상회라고 해서 올바른 농민상회라고 작은 매장을 1년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요. 물론 도에서 뭐 시에서 지원 이런 거 관심도 없지만 우리끼리라도 한번 이 로컬 푸드를 해보자 해서 저희 농부들끼리 모여서 했었거든요. 근데 1년도 못 버텼어요. 물론 임대료도 비싸서 못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매장에 와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가공품을 또 판매할 수 없잖아요. 이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제조업체가 아닌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제주도의 농부시장을 지속하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농부님이 농산물만 팔든가, OEM을 맡겨서 제조업체한테 물건을 주든가, 아니면 내가 제조업체를 하면 되는 거래요. 근데 세 개 중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농부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는 되게 무거운 얘기인데요. 이런 주제를 선택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저희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터를 열 때마다 농부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연결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들에게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나 이거 생산했어, 내가 이거 키운 거야, 먹어봐 라고 주는 것과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이렇게 먹으면 우리한테 더 좋아, 소비자도 생산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농부님들도 더 새로운 농산물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거고, 소비자들도 이 농부의 그 노력과 이 농부의 농산물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부와 소비자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공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셰프님들의 음식을 포함해서예요. 그래서 함께 만드는 농부시장이 되려면 소비자와 생산자와 그리고 요리 연구가들이 또 힘을 합쳐서 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기회조차도 만들기 어렵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저희 시장의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길게 말을 못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당진에서 당진 농부시장 당장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권민진입니다. 네, 박수 이렇게 쳐주시면 긴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리거든요.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내려가게 될까봐 제가 커닝 페이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저희 당장은 2018년도에 당진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서 올해로 6년차 시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4번째 토요일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기획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부시장 기획자의 역할과 태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굉장한 어마어마하게 진지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는 이 화두를 좀 던지고 싶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식품 가공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장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떨어지시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앞에 로빈문 박사님이라든지 김정석 박사님이 그 농부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매니지먼트, 관리, 규칙, 약속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힘을 실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용기를 좀 얻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농부시장과 일반 전통 장터 혹은 뭐 직거래 장터 요런 그 가장 큰 차이가 기획자가 있는가 없는가,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기획자의 역할이 그럼 뭐지? 기획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뭘까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가장 좀 저의 화두로 계속 고민을 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 시장을 이제 운영을 이제 올해 6년차 하다가 보니까 시장의 규모가 조금씩 이제 커지잖아요. 참 출점하고자 하는 농부님들이나 이런 농부들도 많아지고, 이제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단골도 많아지고, 책임감도 커지고 이러면서 시장이 조금씩 더 규모가 커지면 좋겠고, 지금 너무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규모 좀 커지면 좋겠고, 또 오시는 손님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컨텐츠가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저희는 그래요. 조직이 없거든요. 운영 조직이 없고, 특별히 회장, 부회장, 총무, 기획자 이런 조직을 두지 않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농부들이 모여서 도움을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기획은 저 혼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물론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당장을 애정하는 친구들이 와서 같이 시장을 도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기획 일을 혼자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컨닝 페이퍼를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규모를 여기서 이제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시장 규모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시장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하는 이제 고민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획자가 한두 명 더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 기획자, 특히 농부 시장 기획자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농부시장 기획자는 어떤 친구면 좋을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농부시장 기획자의 역할은 뭐고 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뭐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요즘에 만들어지고 있는, 최근에 이제 농부시장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가 좀 끝나가면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시장들을 조금 들여다봤어요. 그 시장의 기획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그런데 뭔가 시장의 집기를 만들거나, 뭐 부스를 세팅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뭐 SNS를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칫 이게 시장에 집기를 만들고 뭐 부스 세팅하고 출점자들 모집해서 뭐 테이블 놓아주고 그런 걸 농부시장 기획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진 않나? 심지어 기획자들도 그게 기획자가 하는 일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농부시장, 사실은 집기를 만들거나 뭔가 뭐 테이블 세팅하거나 홍보를 만들거나 이러한 일들은, 사실 그런 일들을 해주는 대행사, 기획사 같은 곳들이 정말 많잖아요. 굳이 농부시장 기획자여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농부시장 기획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시장에 오는 손님들, 그리고 출점하는 농부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어떤 가치를 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걸 잘 다듬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 전달하지,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다시 또 어떻게 지킬 건 지키고 변화할 것들을 만들어 나가지라고 하는 고민을 치열하게 하고, 그걸 기획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저는 이제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 시장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가 농부시장과 일반 전통시장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6년 동안 시장을 운영하면서 생각하는 농부시장 기획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부시장 기획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기꺼이 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농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농부들마다 뭐 생산물 기르는 방법, 뭐 상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한 분 한 분 잘 이해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파셔야 되다 보니까 이 농부의 물건 상품이 손님들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뭐 부스를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다든지 어떻게 물건을 비치하는 것이 좋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같이 고민하는 작업도 저는 기획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소통이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아까 이제 시장 안, 이 농부 시장 안에 규칙이라고 하는 거,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규칙을 농부와 손님들이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규칙을 잘 조합해서 취합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기획자의 역할이고, 그걸 잘 지킬 수 있도록 농부들을 설득하는 것도 기획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특히 신규로 들어오시는 농부님들한테 저희 시장은 이런 약속과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지키시는 분이 정말 많고요. 아무리 협박을 해도 배째라 진짜 안 지키십니다. 근데 그렇게 한두 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시장 전체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이걸 집요하게 계속 설득해야 되는데 그냥 지키세요 하면 절대 안 지키니까 그 약속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규칙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려야 돼요. 그걸 설명드려야 납득하시고 공감하셔서 지키시거든요. 그게 에너지가 진짜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 만들어 놓고 그거 나눠드리면서 지키세요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정말 시간과 노력과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손님한테도 마찬가지. 또 이제 농부님들한테 우리 시장에 오는 손님들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님입니다라고 하는 걸 또 이해시키고 우리 시장의 취지를 잘 이해시켜서, 예를 들면 그냥 물건을 막 팔려고 하면 사실은 농부 시장에선 잘 안 팔리고요. 대화를 실제로 했을 때 물건이 자동적으로 팔려요. 물건 팔아야지 하면 안 팔리고 대화를 해야 팔리는데, 그걸 머리로는 이해하시는데 잘 공감하지 못하세요. 그럼 그걸 계속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코치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그걸 경험하시고 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도 저는 기획자의 일. 이 모든 것들이 대화고 소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손님들하고 소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뭔가 좀 강압적이거나 너무 지루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심지어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뭔가 거부감 없이. 예를 들어 당장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든지 지구의 진심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손님들에게 우리 동네 농부와 친구가 되고 로컬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탄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거부감 없이, 오히려 시장에 뭐 장바구니 뭐 용기 이런 것들을 챙겨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인데, 그걸 하는 게 우리는 즐거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장치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기획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들이 늘어갈수록 이제 CS가 또 많아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 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과업명으로 명시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수치상으로 뭐 나는 이 농부와 몇 시간을 일했어, 저 손님하고 1시간을 대화했어, 누구랑 몇 시간을 소통했어, 이거를 근거로 5시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과업상에 명시되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책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기를 제작하거나 뭐 홍보물을 만들거나 뭐 뭔가를 세팅하거나 렌탈하거나 하는 것에 당연히 비용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을 하는 일에만 인건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부가 없으면 농부 시장이 만들어질 수 없지만, 기획자가 없으면 농부 시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이라는 주제를 굳이 갖다 붙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또 금전적인 대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금전적으로 완전하게 충분히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획자 스스로 본인이 하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농부라든지 다른 모든 이 사회 분위기가 농부시장 기획자가 하는 일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마음, 인정받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 기획자들이 굉장히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동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들 스스로는 본인들이 정말 내가 귀찮아하지 않고 대화하는 걸 귀찮아하지 않고 기꺼이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 사실은 마르쉐도 이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기획자들의 뭐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젊은 기획자들이라든지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이 시장에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즐겁게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뭐 토의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 지혜를 좀 구할 수 있는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연 그대로 농민장터를 대표해서 제주에서 올라온 씨앗매개자 강나루입니다. 이야기 시작함에 앞서서 저희 올해 개묘년에 농민장터에서 올린 신홍제 축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글씨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함께하는 농민분들 그리고 관계된 분들 소비자분들 다 같이 모여서 신홍제를 올립니다. 제주도 농사의 신 백주할망과 자청비 세경할망님께 그 제주 공동체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제가 좀 굵은 색으로 친 메시지가 사실 이 신홍제 축문에서 저희 농민장터의 공동체성이 보여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농부시장이 저는 이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농부시장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지역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사라져가는 어쩌면 이미 휘발되어 버린 이 공동체성이 강화될 수 있는 삶의 공간이자 사회적 공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시장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지역의 거점이 된다는 것 또한 사회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도 당연히 도농공동체 회복도 도시형 농부시장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공론을 만들고 또 일상적 실천을 통해서 일상의 변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가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농민장터, 자연그대로 농민장터 개요입니다. 글씨가 좀 많이 작아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제주는 저희 제주섬은 화산섬이고 그 화산섬에서 척박한 땅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키워내고자 상당히 막대한 양의 화학 비료가 옛날부터 투입이 된 게 상당한 제주 현대농업에 해결되지 않는 난제입니다. 근데 자연그대로 농민장터는 이러한 제주 땅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불거진 제주 부동산 문제. 제주 농지는 더 이상 농지가 아니죠. 특히나 소규모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짓고 살기 정말 어려운 섬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주의 농업 난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해 보자 이렇게 농민분들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개요에 보시면 5개 농 공동체가 거기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일상의 실천을 통해서 해결을 해 가고자 실천을 지속해가는 과정이 자연그대로 농민장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어떤 소속감과 일체감을 키워오고 있고요. 이러한 지속적인 만남이 먹거리 넘어서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주에서 저희 그 출전 원칙이 농사 원칙에서 이런 자연 농사에 대한 것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런 게 지역 소농분들의 결속력에 일조하는 또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부터 그렇게 어찌 보면은 농민운동 일환으로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도움이 없이 지금까지 자력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이 234번째 자연그대로 농민장터를 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정말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소비자들이 만나서 진짜 재밌게 놀고 있고요. 매주 한 편의 필름 없는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반농반엑스 소농들이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식, 가치들이 어떠한 우리 사회적인 공간 안에서 유지되는 문화 실천 영역으로서도 이렇게 펼쳐지는 생활 세계 그런 공동체가 또 된다고 이렇게 사례를 또 들었고,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만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최근에는 인근의 로컬 매장하고 좀 긴밀한 그런 협력을 해서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좀 내려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저희 농민장터의 이런 독특한 경쟁력과 매력을 같이 상호 결속력을 다지면서 좀 소소하지만 농민분들이 평일에는 여기 로컬 매장에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로컬 매장의 매출 상승에도 작게나마 일조해서 지역 공동체로서 역할도 수행을 하고, 그리고 제주에 많은 그 환경을 또 생각하는 그린플루언서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의 자발적인 어떤 환경 실천의 영역이 저희 농민장터에서 자발적으로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제 맥주 혼마대로 이분들끼리 이제 소모임을 해서 이렇게 장바구니 만든 걸 저희 장터 아나바다 매대에다 이렇게 10개씩 또 주셔가지고 그런 걸 나눔한다든지 많은 사례에 이런 공동체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그런 두터운 농민들 간의 이런 장터에서 이루어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농부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성을 우리가 유지 강화시키는 운영 방향은 당연히 장터의 지속과 확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박사님 오시고 한 것처럼 저는 이게 우리 선생님들 농민장터의 쌤들의 이 공동체 역사에 제가 또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한국의 현장 사례 연구 같은 게 많이 없더라고요, 농부시장에. 그래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현장 연구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당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농부시장의 어떤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중요성, 시사점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줄 주체들이 또 많이 발굴되고, 그래서 이러한 농부시장 연합 네트워크가 우리 시대에 어떤 씨앗의 힘을 지닌 공론의 장으로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이제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농민장터 소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주공항에서 10분 거리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열고 있습니다. 꼭 놀러 오세요. 네. Press your face and when you look all you see are stars. They don't know it's like a paper cut that seems to grow until all that hurt seems to feel like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보리 허브농원이라고 하는 한경면에 있거든요. 그 허브농원에서 제 가든에서 키우는 각종 허브와 또 간물 염색을 제가 좋아해서 입었던 옷을 다시 간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물 염색을 해서 야채 주머니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소품들을 제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만들어서 실생활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하고요. 저희 자연 그대로 농민장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개장하고 있습니다. 꼭 놀러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가장자리 농원은 쌀 빼고 다 해요. 채소에서부터 뿌리 작물에서부터 잡곡류까지 다 하거든요. 자연 그대로 농민장터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매주 열려요. 지난 6년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관계없이 그 장터를 열고 있어요. 자연 재배를 한 이 작물의 가치를 아신다면 저희 자연거주 농민장터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인스타 SNS 팔로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 있는 농부시장을 운영하는 홍천기입니다. 저희는 마르쉐보다 3년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 사대문 안에서 죽어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동대문 DDP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그 8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청년 농부장도 만들어서 청년 얼장 해서 이제 그 경험하고 성장하자 이런 슬로건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던 거고요. 저희 장터 소개보다는 이제 오늘 발표를 제가 할 건데요. 농부 시장들의 내일. 이 내일이 무슨 뜻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뭐 직관적으로 미래잖아요, 미래. 근데 이제 내일인 거죠, 내일. 내가 해야 될 일. 이제 이거에 대한 중압감을 아마 여기 계시는 운영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어떤 얘기보다는 농부 시장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제가 좀 제안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농부 시장의 내일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대로는 괜찮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가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어떻게 넘어설까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오늘 자리를 빌어서 그 다음 스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자성어로도 제가 한번 몇 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다 운영진들 다 이 생각을 할 거야. 결제해야지. 네가 싼 뭐 거시기 네가 치워라.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죠. 주변에서. 야, 돈도 안 되고 힘든 걸 왜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 고분분투하면 이제 운영도를 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이게 있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는 이제 안정적으로 지자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어떻게 이제 지원 사업에서 돌아가기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뭐 그런 걸 배제하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현실은 지금 같이 모여서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각자 도생하기도 너무 벅차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이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죠. 다 같이. 다 같은 고민을 다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공 문제 어떻게 할까? 우리 공동적인 가치적인 문제 어떻게 할까? 식문화 보급이나 프로그램 어떻게 할까? 공간 문제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들이 각자 다 같은 고민을 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각자 도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명상련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랜 세월 오랫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가능을 얘기하는데 지속가능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들이. 그건 재정적인 독립, 그 다음에 아니면 안정적인 공간 확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농부 시장만의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규정과 규칙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라도 사회적으로라도 저희들끼리만이라도 농부시장을 정의를 하고 농부시장의 이런 범위를 우리 농부시장으로 정한다 얘기고 서로 인정하고 인증해주는 어떤 이런 동병상련의 어떤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 다음에 미래가 있을까, 내일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동명상련이 이제 제가 이제 PT를 안 보고 하니까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만추천고예요. 우리는 늘 지속 가능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고 제가 이제 이걸 보고 할게요. 이거 안 보고 하니까는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명상련은 뭐 이제 뭐 우리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추천고가 이제 지속 가능을 이야기를만 하지 말고 실천하자는 거죠. 실천의 첫 번째 단계는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농부시장끼리 물론 연대는 많이 하죠.
각자별로 운영진과 생산자, 운영진과 소비자, 생산자, 소비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만은 농부시장과 농부시장들이 연대를 해서 뭐를 고민하는 길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차후에는 더 이렇게 활성화되자고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농부시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내가 농부시장 운영을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방식의 농부시장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이게 사회적인 하나의 현상의 문화적인 어떤 유통 채널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현재까지는 1세대의 운영진들은 자기화된 방식에 의해서 갔다면 코로나 이후에 사회도 바뀌고 유통의 경로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타개를 할까. 물론 도시와 로컬하고 입장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리고 느슨하더라도 같이 모여서 천천히 연대하고 대화를 하는 거가 저희가 지금 당면한 과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식문화를 발신하는 농부시장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